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 만로 교수님이 없어도 아이온큐가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나온 게 있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양자 오류 수정 전문가가 영입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크리스 만로 교수님 같은 공동 창립자가 떠났다라는 건 큰 뉴스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엄청나게 큰 악재인 것 같다, 사기 맞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큰 악재가 맞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이온큐의 근본적인 가치나 장기적인 로드맵 달성에 있어 타격이 있었는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온큐를 2년 넘게 살펴왔고 본사도 가보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회사가 이제 묵묵히 자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걸 봐왔기 때문에 물론 악재지만 크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추측을 해서 뭐 이 사람이 어때서 그런 것 같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팩트로 실제 나온 얘기들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과학자, 수석 연구원이 아이온큐로 이직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아이온큐 장기주주 커뮤니티에 계시는 일기의 라이언님이 공유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거나 투자를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는 지금 4천 분이 넘게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뭐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들, 새로 나오는 뉴스도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멘탈도 잡아주고 같이 미래의 비전을 그려나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격언을 되새겨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니콜라스 델포세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퀀텀 양자 사업부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이온큐를 12월부터 조인을 할 건데, 합류를 할 건데, 왜 조인하냐? 양자 오류 수정 팀을 만들어서 내결함성을 갖춘 오류가 극복된 설계를 양자 컴퓨터에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고 해서 저희 카톡방에 공유가 됐었어요.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퀀텀 수석 연구원이 니콜라스 델포세가 12월 아이온큐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양자 오류 수정 팀을 구축해서 내결함성 아키텍처, 즉 오류가 극복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당당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애틀에 계세요. 근데 아이온큐에 지금 시애틀 근처에 제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일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프랑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르도 대학교에서 순수 수학 박사학위를 따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칼텍에서도 또 포닥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사를 해서 뭐 연구원, 수석 연구원 이렇게 6년 한 반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양자 분야에 계셨고요.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보통 이 학자들 능력을 볼 때는 그 논문이 몇 번이나 인용됐는가 요거를 H인덱스라는 점수를 통해 보는데 한 20점, 19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평교수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김정상 교수님이 한 32점 정도 되시고요. 크리스만 루기스님이 한 80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보통 5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0점 내외면 굉장히 높은 점수다라고 볼 수 있고, 20점 정도면 한 정교수 정도 수준. 근데 이분은 나이도 좀 젊으신 편이고 뭐 교수, 학계 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고 박사학위나 포닥을 마치고 바로 마소에 합류했던 걸 보면은 뭐 적지 않은 점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자기소개를 자기 블로그에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양자 컴퓨터 첫 세대에 작업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양자 컴퓨터는 산업 응용에 충분히 신뢰할 수가 없다. 오류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이 많은 작은 장치에서 이제 대규모 오류가 극복된 내결함성이란 걸 갖춘 양자 컴퓨터의 전환이 중요하고, 이로써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 아이온큐가 얘기하는 거랑 상당히 일치하죠. 그래서 양자 오류 수정과 내결함성이 들어가서 양자 컴퓨터를 설계해야 하고 이것은 필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양자 오류 수정, 내결함성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큐비트와 양자 연산을 충분히 개선해서 대규모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이온큐 얘기랑 상당히 일치하죠. 그래서 이분은 뭐 다양한 양자 오류 수정 부분에 대해 연구를 했었고, 목표는 양자 오류 수정을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대규모 내결함성을 갖춘 오류가 극복된 양자 컴퓨팅을 만드는 것이다. 이분은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순수 수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흥미롭게도 논문은 양자 오류 수정
관련된 분야의 논문을 받으셨고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은 왜 아이온큐에 왔는가? 아이온큐 합격을 했다. 왜냐하면 아이온큐는 최근에 소규모의 오류가 존재하는 양자 기계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오류율이 한 0.01% 정도 되고 최대 32큐비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대규모 응용을 위해서는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쇼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해킹을 하는 거, 암호를 푸는 거는 오류율이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오류율이 필요하고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 오류 수정, Quantum Error Correction이라고 해서 QEC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가서 오류가 수정되는, 자동으로 수정되는 무결함, 내결함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12월에 아이온큐 합류해서 이거를 하고 팀을 구축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아이온큐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가 있는 소규모 장치에서 오류가 극복된 대규모 장치로 가는 하나의 키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온큐에 대해 어떤 점이 좋은지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온큐는 고품질의 좋은 큐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자 오류 수정 팀은 몇 년 내에 실제 기계에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온큐는 2025년부터 오류 수정 넣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남았죠. 그리고 오류의 원인이 잘 이해되어 있다. 요건 이제 김정상 교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건데, 다른 초전도체 방식에서 발생한 오류는 랜덤하기 때문에 잡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에 대한 소스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많은 조합론과 그래프 이론을 포함하는데 이쪽 분야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아이온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떠났어도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 동료였던 존 갬블이라는 사람과 데이브 웨커, 그리고 무엇보다 CTO이자 공동 창립자인 김정상 교수님은 매우 능력 있고 회사의 과학과 엔지니어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직.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온큐보다 1000배나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 실제 본인이 회사와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팀을 매니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고품질의 과학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고 학계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 이제 저는 요거에 좀 집중을 했는데, 지금 듀크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과 아이온큐가 독점적 협약을 맺어서 그 두 대학교에서 나오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특허들은 아이온큐에 종속되게 되고, 아이온큐는 그거를 상업적으로 독점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장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한데, 아이온큐는 그거를 듀크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 양자 오류 수정을 본인이 하겠다. 그거를 위한 연구원들과 인턴들도 고용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달라. 내가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10월 말인데 벌써부터 한다는 건 이 사람이 이곳에 굉장히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기술적 로드맵을 보면요,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 29 알고리즘 큐비트까지 7개월 일찍 달성을 했고, 페이스 1은 연구 단계, 페이스 2는 제품 상용화 단계, 페이스 3는 양산 단계인데, 이 두 개를 제 시간에 배달할 수 있다, 배치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이 주석 2번부터 16대 1 오류 수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단계 폭넓은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서 대규모 확장성이 부여가 되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많이 팔리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지켜나가는데,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이미 있다는 거를 기술적 웹세미나에서 얘기를 해줬고, 거기에 필요한 오류 수정의 핵심인 사람 또한 채용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 교수님이 나간 게 큰 악재긴 하지만 아이온큐가 잘 극복하고 목표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총체적인 의견은 뭐냐? 일단 아이온큐의 양자 로드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전 과제가 뭐냐면,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건 이제 그 양자 QPU들, 양자 칩들을 연결을 해서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큐비트 숫자를 확장하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오류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큐비트들이 고품질, 오류가 적은, 오류가 극복된 큐비트를 만드는 거죠. 이 두 개가 중요한데, 1번은 어느 정도 두각이 나와서 24년에 초기 결과가 나올 거고 25년 이후에 도입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위 기술인 오류 완화라는 기술을 좀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양자 사업부의 수석 연구원이자 오류 수정 전문가인 니콜라스 델포세라는 사람이 영입이 되면서 양자 오류 수정 팀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고 필요한 기술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 교수님의 부재에도 필요한 인재들을 잘 채워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구글이나 IBM,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덩치가 크고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워낙에 최첨단 기술이고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적고요.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재 풀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뛰어난 인재들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킵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아이온큐는 뭐 제가 매월 그 인재 동향에서 보여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업계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그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사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가 어떻게 추론을 하고 그걸 증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제 생각이 100% 맞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 총평은 뭐냐? 일단 저는 2030년 아이온큐 주가 100불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같이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피나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강철 멘탈이 필요합니다. 요즘 보면은 너무 많이 흔들리시고 남들 얘기에 근거 없는 루머에도 속아 넘어가셔서 주식을 헐값에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100% 오른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해야, 최소한 그렇게 해야 1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활동을 하는가? 저는 모든 공부와 제 투자 기록들을 증거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꼭 증명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뭐 멘탈이 약하신 분들 또는 뭐 악플을 다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실 거면 투자하지 마시고 예적금 하시거나 아니면 안전한 뭐 QQQ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를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나중에 제가 진짜 10배 그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 제 유튜브에 이 증거들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없어도 아이온큐가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오류 수정이라는 큰 도전 과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이온큐로 왔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쳐다보지 않으시거나 공부를 놓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런칭한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 연구소 벌써 3개월 이상 됐는데 많은 분들이 합류해 주셔서 장기 투자란 무엇인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부자 마인드를 가져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제가 차세대 종목들로 보는 것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 통해서 많이 합류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